네, 그러면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논문은 비교적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이번 달에 발표됐던 구글에서 발표한 Efficient Neural Architecture Search라는 논문이고요. 네. 이 논문 이전에 사실은 재작년 말 해가지고 논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토 ML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사람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머신러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뉴럴넷의 아키텍처를 찾아보자. 혹은 옵티마이저도 뉴럴 네트워크가 스스로 찾게 해주자. 뭐 이런 식의 시도들이 있었고요. 맨 처음에 나왔던 뉴럴 아키텍처 서치 강화학습을 통해서 하는 이 논문은 역시 구글에서 냈는데, 여기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있어서 네, 컨트롤러에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에 해당되는 어떻게 말하면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뱉어주고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걔를 학습해서 거기서 나온 애큐러시 같은 거를 얘한테 리워드로 줘서 이걸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찾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요 레퍼런스 페이퍼라고 쓴 거에 맨 위에 있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논문 뭐 일저자는 같은데, 그러면 텐서플로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우리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제공을 하는데 위에 인셉션부터 뭐 레지듀얼 넷이나 VGG 이런 거, 모바일 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밑에 가면은 나스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단일 네트워크 성능으로 봤을 때 가장 여기 나스넷 라지 부분을 보면은 탑5가 96.2%, 탑1이 82.7%로 여기에 있는 모든 모델 중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논문을 잠깐 간단하게 보고 오늘 본래 보려고 하는 논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찾아보겠다 하는 건 똑같고요. 그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맨 처음에 나왔던 논문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GPU를 굉장히 많이 쓰고 한 달 정도 학습을 시켜야지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네트워크를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서 이 논문에서는 CNN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RNN이 가면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로 필터의 개수를 뱉어주고 그 다음에 필터의 하이트, 필터의 위스 뭐 이런 식으로 뱉어주는 게 원래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 나스라고 하는 논문이었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너무 학습해야 될 양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아키텍처 자체를 사람이 미리 프리디파인 해놓고 그 내부의 세부적인 아키텍처만 이 RNN을 통해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 셀이랑 리덕션 셀이라는 걸 두고 그러니까 두 개 차이점은 비슷한데 리덕션 셀은 우리가 뭐 풀링을 하든지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 하든지 해서 우리 피처 맵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줄이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부분이 리덕션 셀이고 그냥 입력과 출력이 같은 가로 세로 사이즈를 갖게 하는 게 노멀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왼쪽에 있는 이 네트워크는 시파10 데이터셋을 위한 네트워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미지넷을 위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미리 이걸 아키텍처를 정해놓고 큰 아키텍처는 정해놓고 이 노멀 셀 안에 그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리덕션 셀 안에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것만 이제 뉴럴넷으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논문에 또 컨트리뷰션이 있다면은 이렇게 여기서 학습했던 이 노멀 셀을 여기로 가져가서 그대로 트랜스퍼 러닝을 하면은
작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한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큰 데이터셋에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뎁스만 좀 키워서 하면 좋은 성능이 나온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 하기가 굉장히 좋다. 왜냐면 큰 네트워크의 구조를 아키텍처를 뉴럴넷을 통해서 찾아내려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할 텐데, 그래서 작은 네트워크에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찾아서 큰 네트워크로 옮기면은 뭐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안에 내부의 어떤 셀 하나 내부를 보는 건데, 그 셀 내부에 이런 애들이 여러 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구조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모여서 뭔가 애드를 하거나 이 녹색 부분에 애드 아니면 컨캐테네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천천히 설명드리면은 맨 처음에 RNN에서 출력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요 왼쪽에 있는 애가 어떤 입력을 받을 건지를 정해요. 이 이전의 히든 레이어 중에서 고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건데 걔의 입력으로 뭐가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애에서 어떤 오퍼레이션 할 건지,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3 곱하기 3 컨버레이션을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 어떤 오퍼레이션 할 건지,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칠 때 더할지 컨캐테네이션 할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네, 뱉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B개가 모여서 하나의 셀을 구성하는데, 그럼 요거를 B번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연산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 13개 정도 되는데,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도 있고요. 뭐 맥스플링도 여러 종류가 있고, 원바이온 컨볼루션, 그리고 엑셉션이나 모바일넷에서 있었던 뎁스와이즈 세퍼럴 컨볼루션, 이런 종류 중에서 여기서 고르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게 가장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인데, 노멀 셀은 뭐 이렇게 생겼고 리덕션 셀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컨캐트네이션 여기 5개, B가 5일 때의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 5개가 모여질 때 컨캐트네이션 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건 무조건 컨캐트네이션이고, 여기 녹색 부분은 선택할 수 있는데 보면은 공교롭게도 다 더하기만 하고 있죠. 레지듀얼처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더해지는 건 레지듀얼 네트워크랑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구글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인셉션과 비슷한 이렇게 가지가 쭉 쳐졌다가 나중에 컨캐테네이션 되는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미리 다 정의를 해놓고 시작한 건데, 이 구조 자체를 네트워크가 찾아낸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찾아낸 과정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또 사소한 거긴 하지만 노멀 셀 부분을 먼저 하고 거기에 이어서 요 RNN의 요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와서 리덕션 셀을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성능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몇 가지 네트워크가 더 있는데 나스는 B랑 C 뭐 이런 식의 모양이 있는데, 모양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이런 데는 이제 컨캐트네이션이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본래 논문으로 돌아가면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나스라는 논문은 800개의 GPU를 가지고 28일 동안 학습을 해야 됐고, 전 나스넷이라고 하는 게 많이 줄여서 450개 GPU로 3일에서 4일 정도, GPU 시간으로 32,000에서 43,000시간 정도 학습을 시켜서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다,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적은 리소스를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논문에서 해봤는데 성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리소스를 적게 투입하면은 또 성능이 좀 안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어디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지 보니까 요 아까 그 차일드 네트워크, 내가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내면은 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 최대한 학습시켜서 애큐러시를 딱 뽑아서 그걸 리오드로 줘야 될 거잖아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학습 한번 하고 리오드를 뽑아서 주고 나면 이거 다 버리고
우연치 않게 똑같은 네트워크가 또 뽑혀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스크래치부터 학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된 결과물을 다 버리게 되는데 그게 너무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차일드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 강화학습으로 동작하는 이 RNN 모델이 뱉어주는 이 네트워크를 차일드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 네트워크들이 웨이트를 쉐어링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스크래치부터 학습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뭐 GPU를 막 몇백 대, 800대나 뭐 450대 이렇게 썼는데 그냥 그 PC에서 쓸 수 있는 GTX 1080 Ti 한 대 가지고 16시간 이내에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스랑 비교했을 때 한 1000배 이상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이 네트워크 구조를 덱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여기에 있는 노드들의 모든 연결을 다 모델링을 해놓고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의 연결이 존재하는지 이거를 네트워크에서 뽑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드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컴퓨테이션이에요. 뭐 컨볼루션이면 컨볼루션 혹은 RNN 같은 경우에는 뭐 연산이 사실은 리니어 연산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뭘 쓸 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건지 뭐 이런 게 노드에 들어가게 되고 엣지는 당연히 그 결과가 어느 노드로 흘러갈 건지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빨간색이 실제로 네트워크 구성됐을 때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이 노드들은 다 웨이트를 쉐어링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노드가 다시 다음번에 뽑히게 되면은 이전에 학습했던 거를 리유즈를 하게 됩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드 1번 노드가 인풋이 되고 3번, 6번이 아웃풋이 돼요. 아웃풋은 어떻게 정하냐면 한 번도 이게 RNN에서 뱉어준 결과를 받아서 한 번도 인풋으로 선택되지 않은 애는 다 아웃풋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뭐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기도 하고 CNN에서 그냥 컨캐트네이션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RNN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좀 보면은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얘를 이제 4개짜리 노드로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뭐 만약에 우리가 뭐 문장을 제너레이션 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XT로 들어올 거고 이게 입력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히든 스테이트 값이 들어올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RNN에서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얘 입력을 첫 번째에 들어오는 입력은 항상 고정이 돼 있고요. 그 입력을 두 개를 받아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건지 그게 첫 번째 RNN에서 출력으로 나옵니다. 하이퍼볼 탄젠트가 나오면 얘를 다시 입력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요 결과가 네, 요 결과가 다음 어딘가로 갈 텐데 그 어디로 가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랑 여기 1번이라고 돼 있으면 지금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1번이잖아요. 1번이랑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 어떤 노드가 어떤 노드랑 연결됐지 그 노드 인덱스를 두 번째로 뽑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렐루는 2번 인덱스를 가진 애의 결과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하이퍼볼 탄젠트가 나오는데 얘는 1번이랑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인풋으로 선택 안 된 애가 요 3번 렐루하고 4번 하이퍼볼릭 탄젠트니까 얘네 두 개를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는 그냥 평균을 내가지고 그 다음으로 보내는 식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인풋이 고정돼 있지만 그 다음번부터는 어떤 인풋을 받는지를 얘가 같이 샘플링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아웃풋은 한 번도 인풋을 선택 안 된 애를
전부 다 모아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여기 빨간 박스를 친 W들은 이게 웨이트를 쉐어링하는 개념으로 들어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항상 왼쪽에 있는 숫자가 크게 되는데, 그러니까 W2, 1 이런 게 딱 선택이 되면 여기서도 항상 2랑 1의 연결이 생기게 되면 요 엣지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서 학습했던 이 웨이트가 그대로 재사용돼서 거기서 학습을 추가로 더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RNN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이퍼블릭 탄젠트, 렐루, 아이덴티티, 시그모이드. 이렇게 네 가지 선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n개의 노드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서치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n을 12로 선택해서 했는데, 그때 뭐 10의 15승 정도 서치 스페이스가 10의 15승계의 모델 정도 서치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발표하는 건 논문에 써져 있는 순서대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RNN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나서 이 이나스라고 하는 얘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습을 시키는 것 자체는 앞에 나스라는 논문에 나왔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설명 안 할 거고, 사실 강화학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컨트롤러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걔가 어떤 네트워크, 차일드 네트워크를 뱉어줄 건데, 컨트롤러 네트워크는 일단 LSTM에 히든 유닛 100개로 이루어져 있고, 네,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로 해서 오토 리그레션으로 학습, 그러니까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오토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집어넣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당연히 컨트롤러 쪽에 LSTM에 있는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뱉어준 차일드 모델이라고 하는 애에 뭐 오메가라고 표현된 파라미터가 있으면 처음에 오메가를 학습하고, 여기 요 이제 팔러시 그레디언트로 학습을 시키는데요. 팔러시 그레디언트에서 팔러시를 딱 고정을 시키고 거기서 모델들을 뽑아낸 다음에 걔의 이 로스의 기대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학습을 시킬 건데, 그거를 이게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해요. M개의 모델을 샘플링 한 다음에 거기에 걔네들이 학습을 해서 그거의 그레디언트들의 평균으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그냥 한 개만 뽑아서 해도 굉장히 잘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 그냥 하나만 딱 요 컨트롤러 네트워크에서 모델이 하나 나오면 걔를 통해서 그냥 요 오메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오메가는 쉐어링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서 평균을 내서 학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만 가지고 해도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LSTM을 학습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인퍼런스, 내가 네트워크를 제너레이션 실제로 해줘야 될 거잖아. 어떤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맞춤으로 네트워크를 뽑아줄 건데 얘가 어떻게 그거를 뽑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학습이 된 어떤 팔러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몇 개의 모델을 뽑아서, 정확하게 몇 개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several 모델을 뽑아서 걔를 가지고 싱글 미니 배치 한 개만 밸리데이션 셋에서 뽑아가지고 액큐러시 혹은 뭐 RNN에서는 액큐러시로 안 하고 다른 걸로 리워드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리워드로 될 수 있는 값을 뽑아서 걔가 제일 큰 네트워크 하나만 뽑아낸 다음에 네, 걔를 학습시키는 식으로 아키텍처를 뽑아서 걔를 학습시키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네트워크를 여기서 이제 세버럴 모델스 뽑았으면은 얘네들을 다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시켜서 끝까지 학습 간 다음에 제일 좋은 거를
딱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CNN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CNN은 그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 학습을 시킬 때 그러면 에폭을 어느 정도 돌리고 그거를 하나요? 그런 내용은 사실 논문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예. 기억을 못하겠는데 논문에 아무튼 정확하게 숫자가 다 나오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따가 찾아봐. 끝나고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NN에 대한 부분인데 CNN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전체 CNN 네트워크 전체를 한 번에 다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논문 나스넷이라는 네트워크가 나왔던 그 논문과 똑같은 구조로 하는 식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는 전체 CNN 네트워크를 다 이걸 통해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력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연산을 할 건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뽑혀 나오는 인덱스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 곱하기 5의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연산을 한 결과랑 여기에서 얘가 1번, 지금 얘가 노란색이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1번이랑 여기 컨캐트네이션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3 곱하기 3 맥스 풀링의 결과는 1번, 2번이랑 합쳐져야 되니까 얘가 1번, 2번이니까 네, 여기서 온 화살표, 여기서 온 화살표 합쳐져서 나가고요. 5 곱하기 컨버전은 1번, 3번이랑 합쳐졌는 1번이 오고 또 3번이니까 3번이 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서치 스페이스를 계산을 해놨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 이 노드들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 오퍼레이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6가지예요.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컨볼루션, 그 다음에 뎁사이즈 세퍼럴 컨볼루션도 3 곱하기 3, 5 곱하기 5. 그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다 커널 사이즈는 3 곱하기 3이고요. 이 6개가 다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나스넷 같은 경우는 13개 정도 있었는데 절반 정도로 확 줄어들었죠. 근데 이건 그냥 제 예상인데 그 나스넷 해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빠진 애들은 거의 안 나오지 않았을까. 거기서 뱉어낸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봤을 때 별로 사용되지 않는 애들은 그냥 여기서 과감하게 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이피션트한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원바이원 컨버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버루션 안에 숨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컨캐트네이션 같은 거를 또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은 없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웃풋을 설정할 때 지금 같은 경우 얘가 아웃풋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풋을 한 번도 선택 안 되는 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걔네 둘을 그냥 다 컨캐트네이션 해버려요. 둘, 셋, 뭐 몇 개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채널 수가 굉장히 뚱뚱해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파라미터 리유즈도 하기 힘들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바이원 컨버전 써가지고 항상 채널 일정하게 맞춰가면서 간다라고 뒤에 어펜딕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L개 레이어를 갖는다고 했을 때 6개의 선택이 있으니까 6의 L승에다가 네, 이건 스킵 커넥션이 있고 없고 종류가 요만큼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서치 스페이스고 이 논문에서는 CIPA10 데이터셋에 대해서 L을 12로 했는데 네, 뭐 10의 29승 정도의 네트워크가 서치 스페이스 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나스넷이라고 한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까는 이름이 노멀 셀이었는데 이거 컨볼루션 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 셀이랑 리덕션 셀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앞에 노드에서 그러니까
두 개씩 해서 하나가 더하는 식으로 할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애가 어떤 입력을 받을 건지 오른쪽에 있는 애 어떤 입력을 받을 건지 그래서 이 레이어 요거가 레이어 하나라고 했을 때 그 이전 레이어 그리고 하나 더 이전 레이어 그게 1번, 2번의 인덱스를 갖게 되고요. 얘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얘가 2번, 2번 선택했고 5 곱하기 5 그리고 이건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거 두 개 더하고 그럼 얘는 3번, 1번 선택했으니까 얘가 3번이 돼서 이런 식으로 1번 하고 에버리지 풀링 그다음에 3 곱하기 3 세퍼러블 컨볼루션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서치 스페이스를 찾는데 얘는 더 작아요. 5개밖에 없어. 아이덴티티. 여기에는 또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고 제 생각에 여기는 스키 커넥션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어서 넣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노멀 컨볼루션이 아예 없어지고 뎁사이 세퍼러블 컨볼루션만 있어요. 3 곱하기 3이랑 5 곱하기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 맥스 풀링 이렇게 5개가 남고 비계의 노드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비계의 노드의 앞에 요거 얘랑 얘가 노드 1번, 2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b-2개만큼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고 요게 4승이 되는 거는 네, 요쪽 하나, 요쪽 하나에서 두 개에다가 컨볼루션 셀이랑 리덕션 셀을 아까 붙여서 했잖아요. 그 앞에 놨으면서 그것처럼 얘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4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b를 7로 했었고 그러면 10에 11승 정도. 아까 앞에서 전체 컨버전 셀을 여기서는 매크로 서치라고 그걸 표현했는데 매크로 서치를 했을 때에 비해서 걔는 10에 29승이었는데 훨씬 적은 서치 스페이스를 갖게 된다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리 사람이 좀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단 네트워크들이 논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RNN 모델이에요. 옆으로 돼 있어서 좀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입력이랑 이전 히든 스테이트 값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평균이 돼서 다음 단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펜트리 뱅크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네, 이게 뭐였죠? 어떤 잡지였던 것 같은데 그 거기서 뽑아낸 데이터셋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때 이런 구조가 제일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면은 좀 재밌는 거는 아까 액티베이션 펑션을 4가지 중에 선택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딱 2종류밖에 없다는 게 좀 흥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하이퍼볼 탄젠트랑 렐루만 들어가고 뭐 아이덴티티나 시그모이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RNN 셀 하나 돼 있는 거죠. 이거가 뭐 여러 개 붙어서 실제 네트워크가 되나요? 아니면 요렇게만? 그냥 요거가 다예요. 아, 그래요? 이 싱글 레이어 하나 요렇게 해서 실험 레이어 도는 건가요? 하나, 네, 그러니까 요거가 하나의 셀이라고 보면 이 셀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네, 네. 네, CNN처럼 막 쌓고 한 게 아니고 음, 네, 그 다음에 아까 매크로 서치라고 했던 매크로 서치 스페이스에서 찾아내는 네트워크 이거 데이터셋이 알파 10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네트워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스키 커넥션이 막 어지럽게 많이 있는 걸 보이죠. 마치 댄스넷에 좀 연상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마이크로 서치 스페이스에서 찾아낸 사이파 10용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보면은 컨볼루션 셀이 이렇게, 리덕션 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왜 이렇게 하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낸 네트워크가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는 2장 남았는데 결과를 보면은 일단 펜트리 뱅크의 결과인데 이 애를 가지고 소타를 찍어요. 지금 있는 다른 모델들 중에서. 그래서 요 나스가 맨 처음에 소개했던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던 강화학습으로 한다는 개고, 개보다도 파라미터 수도 훨씬 적고, 요 퍼플렉시티는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CNN 같은 경우는 네, 사이파 10 데이터 셋인데 성능이 베스트 소타 성능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매크로 서치 스페이스로 한 거고, 얘는 마이크로 서치로 한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로 한 게 더 좋죠. 사람이 좀 도와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나스는 A 아까 성능 제일 좋았다고 하는 애가 여기 있고, 걔보다 좀 안 좋고, 댄스넷의 베스트 성능보다도 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거죠. GPU 몇 대를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 파라미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이 정도 뭐 결과 말씀드릴 거면 될 것 같고, 사실 논문이 아직 아카이브에 올라온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업데이트도 계속 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 위주로만 시간 관계상 발표를 했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다 나오긴 하거든요. 뭐 다른 논문도 다 마찬가지로 러닝에서 얼마로 했는지, 그리고 약간 세부적인 좀 트릭 같은 것들도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